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도 사연을 제보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랑 단 둘이 살았고 엄마가 저를 힘들게 키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썽 피우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목욕탕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7살 때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핫도그를 먹으며 목욕탕 가운데에 있는 마루에 누워 놀았던 것을요. 거기에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시고 항상 저랑 놀아주셨기 때문에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고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지인께서 저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며 장학금도 주셨고요. 엄마 덕분에 제 주변에는 늘 저를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덕에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다른 가족들처럼 사랑받으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미래를 기약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 사람과 지내는 하루하루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남친이 저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친의 어머님이 저를 반대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좋은 대학교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어머님은 외동아들이 조금 더 잘난 집안에 장가가기를 원하셨나봐요. 내가 너를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사교육시키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말로. 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자를 데리고 와? 엄청 화를 내셨나 봅니다. 표정이 안 좋은 남자친구에게 아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는 건데? 캐물었지만 처음에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사실대로 다 말해주긴 했지만요. 그동안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온 제가 거의 처음으로 제 존재 자체를 거절당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의 눈치를 본 남자친구는 자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켜 볼게.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늘 내가 잘난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거였지요. 남친 몰래 저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니? 말을 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아, 안녕하세요. 급하게 커피숍에 가서 저희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였죠. 무슨 정말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에 성격이 순수해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없거든. 너도 귀한 집 딸이겠지만 나는 정말 아들 한 명 키우면서 돈도 많이 쓰고 투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네 둘은 결혼하지 말고 연애해서 끝내라. 알겠니? 이 정도 말했으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어머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대학도 좋은 것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우내니까 어련히 현명하게 판단하겠지? 한 달 이내로 마음 접어. 또각구두 소리와 함께 자리를 나서는 어머님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우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남친은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건데? 어? 왜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그냥 내가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조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툭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속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속만 터져갔지요. 엄마도 제가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딸 무슨 일이야? 사돈 쪽에서 반대가 심해? 역시 엄마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조금 더 잘났으면 우리 딸이 그런 대접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엄마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미안해. 엄마는 되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더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난 엄마가 창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절대로. 난 엄마가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눈치를 챈 겁니다. 본인 엄마가 저를 따로 찾아와서 만나지 말라고 한 것을요. 그래서 화가 난 남친은 내가 선택한 여자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한 그런 지혜로운 여자라고 엄마. 설득을 시작한 거죠. 제가 남친이랑 헤어지지 않고 3달 이상 교제를 지속하니까 어머님도 화가 난 모양입니다. 대체 제가 어떤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길을 못 쓰고 홀라당 넘어가서 이렇게 매달리기까지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저랑 남자친구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셋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티를 팍팍 내셨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명의만 2채가 넘어가고 현금은 얼마나 모았고 뭐 이런 재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까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신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목욕탕 안에 있는 매점 운영하시고 계세요. 원래 3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데 인기가 좋으셔서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순간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뭐 홀어머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목욕탕에서 매점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던 거죠. 나는 아파트 2채 넘게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데 사돈 될 사람은 목욕탕에서 매점 일, 핫바리들이나 하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건가 봐요. 어머님의 그 태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속상했습니다. 너네 둘이 꼭 만나야 하니?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데 왜 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모르겠다. 네가 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매달리는지. 엄마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다른 멋지고 잘난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안 그러니? 제발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렇게 첫 만남은 완전히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는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 결국에는 내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걸려도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짜 미안해.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지쳤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무시받고 급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에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개모임하는 친구들을 데리고요. 엄마는 보통 매점 일을 하시지만 세신 일도 함께 하거든요. 세신사 아주머니가 밥 먹는 시간이면 대신해서 목욕탕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있으면 속옷만 입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딱 나타나서 우리 엄마를 보더니 아줌마가 지연이 엄마죠? 이렇게 물었대요. 놀란 엄마는 네네, 누구시죠? 그 순간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엄청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본 겁니다. 참, 내가 이러니까 기가 막히지. 세신사 딸내미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으니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문제야. 지네들이 어느 정도 급인지 알면서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려고 하니 에휴. 막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 거예요. 그 여자가 사돈될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어머님이 엄마에게 아줌마, 다 필요 없고 내 등이나 좀 밀어봐요. 여기 돈 3만 원이면 되려나?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라커룸 안에 있는 가방에서 3만 원 현금을 뺀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현금을 우리 엄마 얼굴에 팍 던진 거예요. 때나 좀 밀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에 돈을 던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어이가 없었던 엄마는 확 성질을 내면서 우리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댁한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별의별 진상들 다 보긴 했지만 살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손님 받지도 않을 거니까 나가쇼. 그리고 저는 세신사 아닙니다. 손님을 가려받아? 경찰 부를까? 완전 깽판을 친 거예요. 그때 옷 갈아입고 나온 어머님의 친구분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엄마 쪽으로 온 겁니다. 엄마 얼굴을 본 시모 친구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아는 척을 했대요. 어머, 언니 맞지? 언니. 시모는 화들짝 놀래서 토끼눈이 되었답니다. 사모님? 알고 보니 엄마 기를 콱 죽이려고 시모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엄마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사 가고 나서 한동안 여기 목욕탕을 찾아오지 못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언니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 시모의 친구는 유명한 건물주였고 그 동네에서 돈 잘 쓰고 화통하고 대장 노릇하는 걸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맨날 아주머니들을 끌고 다니면서 화통하게 음식도 10만 원 넘게 시켜먹고 세신사 아주머니들한테도 설 명절날 음식 챙겨드리고 그랬답니다. 그런 아주머니께서 하루는 혼자서 목욕탕에 오셨대요. 그날은 세신사 아주머니들도 쉬는 날이라 탕 안에 관리자가 없었고요. 그때 매점을 정리하고 있던 엄마가 이상하게 쎄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탕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사모님이 물 위에서 쓰러져 둥둥 떠 있었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사모님을 물 밖으로 끌어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고 있을 때 간질 증상이 발현된 거였답니다. 엄마가 그 사모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엄마랑 그 아줌마는 엄청 친한 사이가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마 지인분들이 제 대학 등록금도 대신 내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 아줌마였거든요.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 아주머니는 시모한테 화를 엄청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돈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무시를 하냐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우리 계모임에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 계모임에서 그 아주머니가 부동산 정보도 엄청 알려주고 알짜배기 땅 투자 방법도 알려주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 대장인 아주머니가 시모한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매점 아주머니한테 싹싹 빌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엄청 사과를 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구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면서 화를 냈답니다. 어머님은 어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3장을 주섬주섬 주었대요. 거기서 또 웃긴 게 바지가 쫙 찢어져서 속옷 노출 사고까지 벌어지고, 하여튼 어머님은 그날 우리 엄마 망신 주고 구박하려고 갔다가 되려 본인이 된탕 당하고야 만 겁니다. 그날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전부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날 싫어하고 우리 집안을 안 좋게 보는 시댁인데 내가 그런 시댁에 시집가면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어. 엄마한테도 불효하는 거지.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연애는 당신과 나 둘만의 만남이었지만 결혼은 당신 집안이랑 우리 집안의 만남이잖아. 그런데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화내고 망신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정말 미안.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왜 그래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엄청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애걸복걸하며 저의 다리를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매정하게 뒤를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핸드폰에서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될 뻔한 그 아줌마 번호도 차단하고 지웠습니다. 아예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린 거였어요. 통쾌하게 복수했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회사 동료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평소에 저를 좋게 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였죠. 새롭게 만난 사람과는 마치 퍼즐처럼 잘 맞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만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그쪽 집안은 골프웨어 사업을 크게 하면서 성공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어머, 사돈 정말 대단하셔요.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어요. 저는 애 아빠가 도와줬는데도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후 우울증도 오고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엄마의 힘듦에 충분히 공감도 해주고 너무나도 따뜻한 시모 덕분에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정말로 잘 맞는 사람인 거구나.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니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착착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게 거의 없었을 정도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었지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전 남친도 선으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변호사라고 그랬나? 하여튼 되게 잘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기에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지요. 우리 엄마도 목욕탕 매점일을 접고 작은 밥집 하나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밥 차려주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목욕탕 단골분들이 목욕하고 나오셔서 엄마 가게에 밥 먹으러 자주 오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엄마의 가게에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복작복작하고 사람이 많았던 밥집에 손님이 없으니 엄마의 근심 걱정도 날이 갈수록 들어갔고요. 이상해. 맛이 바뀐 것도 없고 위생 문제도 없는데 왜 갑자기 손님들이 뚝 떨어졌을까?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가격도 저렴하게 받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날이 더워서 손님들이 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손님들이 올 거야. 저는 엄마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적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당이 망한 수준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엄마는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눈물을 흘리느라 베개가 촉촉해질 정도였고요.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가게가 갑자기 잘 안 된대. 처음부터 손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점심이랑 저녁 되면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 줄 설 정도였거든? 이상하지 않아? 그래? 이상하네. 왜 그러지? 뭐 손님이랑 트러블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 전혀 없었어. 엄마, 누구랑 싸우고 그러는 성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알겠어. 오빠도 한번 알아볼게, 왜 그러는지. 장모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그게 걱정이네.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장모님 근심 걱정 덜어드린다고 일부러 회사 사람들이랑 엄마의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랬어요.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리로 와봐. 남편은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유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불러?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구글로 장모님 식당 검색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엄청 안 좋게 써놨어. 이것 좀 봐. 남편이 저에게 그 글을 보여준 순간 저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마의 식당에 대해서 엄청난 험담을 적어놓은 거였어요. 엄마의 사생활이 너무 더럽고 목욕탕에서 일할 때 밤일하면서 돈 벌었다고 손님들 상대로 몸을 대주었다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게다가 식당 위생 상태가 엄청 더럽고 먹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김밥을 먹었는데 쉰내가 나서 배탈이 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기름 청소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엄마의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였습니다.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 이거 다 캡처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면 될 것 같아. 남편이 저랑 엄마를 대신해서 고소장을 전부 다 써주고 준비를 해주었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내가 억울해서 죽어버렸을 거야. 정말 고맙다네.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쓴진 모르겠지만 부디 엄벌을 받길 바라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구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듣고 엄마랑 저랑 경찰서에 다시 간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글쎄, 범인은 바로 몇 년 전에 연을 끊은 전남친의 엄마,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망신을 준 그 어머님이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범인 맞아요? 물으니 네, IP 추적해서 잡은 거라 확실합니다. 그쪽에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잊고 지냈던 존재인데 갑자기 저희 인생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너무 무섭고 화가 났습니다. 대체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와 엄마에게 이런 짓을 벌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회사 끝나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죠.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재판에 넘어가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합의를 보고 싶어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엄마랑 그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게 된 거였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왜 우리 식당에 대해서 험담을 쓰고 거짓말을 적은 거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때 그 어머님이 사실대로 말했대요. 저와 헤어지고 어머님의 소개로 변호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전남친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대요. 변호사 아내의 집안에서 전남친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보고 그 집안을 무시했나봐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랑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은 거였죠. 그렇게 전남친은 이혼한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매일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게다가 술 마시면 맨날 제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이면 지연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 그놈의 집안이 뭐가 중요하다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놈의 집안. 엄청 원망을 했나 봅니다. 하도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혼자만 고통 속에서 있기에는 억울하니 우리 엄마를 타겟으로 잡은 거였답니다. 수소문해 보니 엄마가 목욕탕 일을 그만두고 밥집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밥집이 엄청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더욱 배가 아파서 그런 짓을 벌인 거였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엄마 험담을 늘어놓는 허위사실 가득한 글을 올린 거였고요. 식당 별점 테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식당을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 글을 보고 깜빡 속아서 더 이상 식당을 가지 않았던 거고요. 엄마는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해명을 했대요. 손님들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엄마의 식당에 온 거였고요. 오해가 풀리게 된 엄마는 그제서야 펑펑 울면서 마음고생한 거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엄마는 그 아줌마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합의금도 받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한 번은 넘어가지만
두 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 모녀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과거에 사돈지간이 될 뻔했던 사이이니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2달 뒤에 다른 아이디로 엄마의 식당에 대해서 험담을 적어놓은 글을 남편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다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 결과 이번에도 그 아주머니가 적어놓은 거였더라고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적으면 못 잡을 줄 알았던 거죠. 결국 엄마는 경찰 아저씨에게 이번에 절대로 합의 없습니다. 과거에 적었던 악플까지 합쳐서 처벌해주세요. 엄벌을 요청한 거였어요. 결국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서 심호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전과범이 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런 여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승소하게 되어서 보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네요. 나중에 저에게 장학금까지 주었던 엄마의 지인이 그 아줌마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봐요. 그 나이까지 먹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면서요. 결국 그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악플 써서 형사처벌 받은 게 소문이 나서 고개도 못 들고 혼자서 지낸다고 하네요. 전 남친은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려서 회사도 잘 못 나가고 거의 반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복수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알아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 참 딱하고 안타깝네요. 우리 엄마 목욕탕 일한다고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더니 결국 우리 엄마의 인생이 부러워서 뒤에서 욕하고 나중에는 그걸 걸려서 처벌받는 것을 보니 역시 세상은 마음을 곱고 선하게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민사소송으로 받은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동네에 밥 챙겨 드시기 힘든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었네요.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딸아, 이런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잘 살아보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복수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알겠지? 알겠어, 엄마. 진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저랑 엄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베푸는 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았네요. 그 이후로 그 아주머니가 더 이상 엄마의 식당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글 같은 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골 손님들도 식당에 찾아오셨고 저희는 평화로움을 되찾게 되었어요. 요즘은 아이를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네요. 이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욕탕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엄마가 성실하게 살아서 아파트도 사고 식당 일도 하면서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누가 엄마를 무시해도 저에게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멋진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힘들게 일하면서 저를 열심히 키워내신 멋진 커리어 우먼 엄마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는 그 아주머니에게 고맙네요. 아주머니 덕분에 전 남친과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니까요. 이 남자를 만나게 해준 그 아줌마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행인 줄 알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불행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일이라도 나중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조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항상 좌절과 힘듦이 함께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듯이 다 흘러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힘내서 살아봐요. 원래 인생은 힘든 거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저리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좋은데 행복한 날씨 마음껏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